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설명드리는 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정자산 구입에서 회사 영업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종 이자 비용과 법인세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자본 구성,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자기 자본과 회사 은행에서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하고 영업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자 비용과 법인세까지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배당까지 하는 프로세스, 회사의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제 다 걸치는 거죠. 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서부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종 이제 배당까지 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걸로는 손익계산서 만들어지고요. 재무상태표까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불 걸리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별 분계를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 거래별 분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일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 영업이면 어디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어떤 단계가 흐르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걸 다 더해서 합계잔의 시사표를 만들고 합계잔의 시사표에서 이제 0이 아닌 것들이 남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분계, 각 거래별 분계 이런 프로세스의 합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좀 키우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섀도우가 되어 있는 부분만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예, 이 부분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회사를 창업을 하려면은 설립을 하려면은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여기서는 제가 500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500이 들어오고 자기 자본으로 이제 500이 잡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500을 뭐 주식으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0이 100만 주였다. 그러면은 500 나누기 100만 주 해가지고 주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대변에 자기 자본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재차대조표에서도 이제 대변에 자기 자본이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현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500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 500, 타인 자본 500으로 이제 현금이 1000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정자산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고정자산 1000이라고 했네요. 이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이 1000인데 고정자산을 1000을 이제 현금을 주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최종적으로 다 처음에 미지급을 잡았지만 나중에 현금을 줬을 테니까 그냥 현금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줬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원료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료를 구매를 합니다. 500을 구매를 했고 이것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이번 시간에 추가된 확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구매를 한 거고 자 원재료 구입부터 제품 완성 그리고 수일고 빌링 처리 채권 회수까지 판매 관리 처리까지 여기가 이제 영업의 이제 코어 프로세스가 되겠죠. 자 원재료를 구매를 했다가 현금을 지급하고 구매를 했다가 원재료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원재료가 생산해서 투입이 되는 거죠. 원재료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원재료비 그러니까 원가의 3요소는 원재료, 재료비, 인건비, 노무비잖아요. 그래서 재료비, 인건비하고 경비도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지금 나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개 하고 그다음에 고정자산 설비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들어오게 됐죠. 감가상각비는 뭐 경비 일부지만 여기서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게 제공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공이 1200이 쌓이고 제공이 완성이 되면은 제공이 이제 대변으로서 없어지고 자, 제품으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으로 관리를 하다가 출고가 되면은 제품은 사라지고 이제 매출 원가로 이제 기표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출고가 됐으면 이제 영업에서 이제 빌링 처리를 할 테고, 여기는 제가 매출 총리익률 3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기표됐을 때 매출 원가 이익률 30%로 한다면 매출액이 1714가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매출액과 이제 반대 계정에는 이제 매출 채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잡았다가 이제 매출 채권이 이제 회수가 되면서 현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들어온 돈이고요. 제품을 만들면서 들어간 돈은 얘네들이겠죠. 그래서 얘들은 이미 현금으로 다 나가는 애들이고, 그래서 요의 차이가 매출 원가와 매출액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현금으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영업사원들 판관비가 발생하겠죠. 영업사원들과 이제 대표 본사 조직의 비용들이죠. 그래서 인건비와 경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남았을 때 이때 손익계산서도 똑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남는 거죠. 근데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 자본 구성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자기 자본은 나중에 배당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게 되고,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차입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은행에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자율을 5%로 제가 이제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입금 곱하기 이자율을 곱해서 25. 여기는 1년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1년에 5%이고 1년 동안 그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뭐 중간 회사를 뭐 6월 말에 설립을 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이제 25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면은 이제 세전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또 발생을 했어요. 법인세 비용은 세전이익에서 20% 법인세율을 20%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20% 곱해서 이제 38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법인세 비용까지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회사의 이익잉여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배당을 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 배당 성향을 이제 50%로 가정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을 50%로 가정을 하면은 당기순이익의 50%를 저결로 주는 거죠. 배당금으로.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50%를 이제 현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과 같게 되고, 그 자본 계정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잡았다가 이익잉여금에서 이제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회계연도가 1년이 끝나고 다음 연도에서 지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다음 연도에 지급하는 것도 올해에서 벌어들인 이익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같은 회계연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번까지 해가지고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보다 이번 시간에서 더 확장된 부분이 이제 배당 부분하고 앞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투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거예요. 분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합계자능 시사함에서 모아보면은 여기서 썼던 계정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다 하나씩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없는 부분은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색깔이 있는 부분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계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차변에 있는 금액을 이리 다 모았고요. 썸이프 함수를 써서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F를 더했는데 2가 매출원가와 같을 때 이게 썸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원가 같은 경우는 차변에만 1200이 발생한 거고요. 매출액은 대변에만 1700이 발생한 거고, 원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발생했다가 대변에서 이제 다시 또 발생해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라지는 것들은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안 나오는 거고, 이제 남아있는 것들, 차대가 이제 달라가지고 남아있는 것들만 이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이제 남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은, 매출액이 1714, 이 부분이 이제 매출액으로 온 거고요. 매출원가가 1200.
여기에서도 지금 가정은 재고 수불은 안 걸었잖아요. 있는 재고가 다 투입이 됐고 원료가 다 투입이 됐고 제공이 다 제품으로 가고 제품이 다 출고가 됐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굉장히 이제 심플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끝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맨 회사 창립부터 배당까지 다 했지만서도 수불이 안 걸리면 좀 심플하죠. 그래서 이 원가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제조 원가 이꼬르 매출 원가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 총리익은 514, 30%가 남는 거고 판관비가 300이 발생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214, 13%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25가 발생했고 빼면은 세전이익이 남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이 이렇게 발생했고 빼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이 남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까지 했고 그럼 당기순이익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배당 성향 50%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의 50%를 이제 배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무상태표는 자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1에서 3은 자 1에서 3은 이제 고정자산 구입까지잖아요. 그럼 고정자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전 단계가 되는 거죠. 4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업 비즈니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입금과 자기 자본이 이제 1000이 됐고 고정자산 설비 투자가 이제 1000이 된 거죠. 그 사업 준비 단계 온 거고 실제적으로 사업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는 차입금은 이제 자 숨기기를 좀 해보고요. 자, 이 합계전액 시산표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되는 건데, 자, 현금 276이 현금을 최종적으로 이제 276을 번 거죠. 벌었다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자기 자본 차입금과 자기 자본이 이제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플러스가 된 거니까 실질적으로 좀 캐시플로우는 플러스이긴 플러스이니까요. 네, 그래서 276이 남은 거고 고정자산은 800이 남은 거고 왜 800이 남으냐면 1000을 설비 투자를 했다가 200은 감가상각비 처리해서 비용으로 반영했고 800만큼만 남은 거죠. 차입금 500은 차입금 500을 빌렸다가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거고 자기자본 500 있는 거고요. 자본의 구성은 당기순이익은 151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손익계산서는 숨겨놨지만 당기순이익은 151이 발생했는데 그 151 중에 배당 성향이 50%였기 때문에 76만큼은 이제 배당을 한 거죠. 얘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했을 때는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수불을 안 걸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심플하죠. 수불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재무상태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불을 걸어가지고 재무상태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 손익계산서도 지금 손익계산서도 이제 제조원가와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하게 비용의 집계를 제조 비용의 집계가 이제 곧 매출원가가 돼버리는데 이제 수불이 걸리게 되면은 이 비용의 집계에서 이제 재고의 수불만큼을 또 차감을 시켜 더해주고 빼주고 해줘가지고 이제 매출원가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배당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불을 통해 가지고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재무 수불까지 또 포함 확장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